네, 감사합니다. 이제 후보님의 윤 후보의 그 정책 노선과 국정 철학에 대해서 좀 검증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짧게 하나 질문드리면 yes or no로 좀 해주십시오. 당답으로. 윤 후보께서는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혹시 윤 후보께서 대통령이 된 이후에 대통령 윤석열에게 충성하지 않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겠다고 제2의 윤석열 같은 총장이 나오면 바로 자르겠습니까? yes or no로 해주십시오. 그거를 자른다면은 국민이 아마 저를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통 큰 선거 출마를 하면 자서전이나 에세이를 내는데 아직 직접 내신 거는 없으시죠? 예. 이재명 후보는 1920년대 후반 대공황 때 사회주의적 뉴딜 정책을 도입한 루스벨트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역대 지도자급 인물 중에서 혹시 존경하는 롤 모델이 있으신가요? 누구인가요? 지금 그렇게 딱 물어보시니까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 간의 이런 역사적 평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 대통령 중에서 고른다면은 그래도 이 연방을 지키고 국민을 통합한 그런 에이브러함 링컨을 지금 우리 시대에는 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에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 후보께서는 큰 정부를 지향하십니까? 작은 정부를 지향하십니까? 저는 하는 일에 비해서는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합니다. 지금 이를테면은 지금 추경 예산을 통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비롯해서 지금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좀 선호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큰 정부 쪽 입장이 아니신가 이렇게 비춰지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지금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폭탄만 떨어지지 않았지 이분들이 겪는 현실은 전쟁하고 똑같기 때문에 국가가 이거는 비상한 각오로 이분들을 절벽에서 구조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은 복지 재정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 긴급구조특별본부는 임시적인 조직이지 항구적인 조직은 아닙니다. 네. 예, 그렇다면 관련돼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큰 정부인 현 정부의 국가 채무는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 후보께서도 1,000조 원대의 국가 채무는 미래의 약탈이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현 정부 안보다 강력하고 또 강제성도 있고, 그리고 시기도 지금 2025년인데 이걸 앞당겨서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당장이라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신속하게 저는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서 긴급할 때 돈을 많이 썼으면은 그 다음에는 좀 지출 구조 조정을 또 해가면서 안정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나 준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우리 경제를 아주 파탄에 몰아넣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야기가 나와서요. 우리 헌법에는 이 삼권 분립을 분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청와대 권력이 국정을 그동안 장악해 왔었습니다. 지금 큰 정부, 작은 정부 얘기를 하셨으니까 말씀인데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그렇다면 그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어떤 개혁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혹시 또 더 나아가서 개헌을 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개헌 얘기까지는 제가 지금 대선을 준비하면서 제가 논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건 이제 국민적 합의를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인들은 내각제를 좋아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또 대통령제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은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좀 개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들을 대통령의 참모로서
장관들과 그 어떤 그 긴밀한 소통을 해가면서 그리고 청와대 이 참모들은 대통령과 장관의 소통을 보좌하는 그런 것으로 내각 중심으로 교체해 나가고 지금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쭉 오면서 청와대가 눈에 보이지 않게 점점 비대해져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많은 인원이 있다가 다시 조금씩 개혁한다고 줄었는데 지금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와대의 규모는 좀 축소를 좀 시킬 생각입니다. 예, 이 질문 계속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이 되셔도요, 지금 민주당 계열 의석수가 180석 가까이 이릅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국민들로서 좀 불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장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과연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총리 지명, 정부 조직 개편 등에 있어서 당장 이제 그 여당과 야당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신지, 이를 위해서 반 문재인 진영 모두를 새 정부에 참여시키는 어떤 통합 공동 정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통합 공동 정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저와 우리 당을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저희들이 선거 공약에서 제시한 이런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진영과 뭐 이런 출신의 관계 없이 유능한 분들을 대거 발탁을 해서 함께 국정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은 상식이고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에도 충분히 그 합리적으로 여야 간에 소통하고 국정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권 여당이던 시절에 당내에 이런 반대 목소리가 너무 짓밟히고 눌렸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도 많이 망가진 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된다면은 민주당이 더 합리적인 야당으로 국민들의 더 지지를 받는 야당으로 탄생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얼마든지 아니 정치인이 뭐 대단합니까? 결국 국민의 그 먹고 사는 문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 자리인데 뭐 무조건 일 못하게 그렇게 한다면은 다음에 뭐 선거에서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무리하게 그 정책을 막 추진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야당과 늘 협의해 가면서 초기 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해 가면서 한다면은 그렇게 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먹힐 정도로 그렇게 녹록한 지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